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생태계 확장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이 31개 주로부터 송금 결제 라이센스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식 판결에 있어서 리플의 승리 이후에 리플 모니카 롱 사장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리플은 송금 결제 회사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라이센스를 최대한 받아놓는 것이 때가 왔을 때 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최근 리플 부사장이 2년 이내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결제 시스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한 배경에서도 그 의미를 더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플 부사장에 의하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라 응답자 100%가 결제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에 이점을 인정했다고 밝혔고요. 97%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향후 3년간 결제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간이면 2024년, 2025년, 26년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화가 되고 그리고 거시 경제도 순항을 향해 달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순간에 중심에서 최고의 송금결제 기술의 리플이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XRP 랩스가 XRP 레저 생태계에 통합된 스마트 계약 사이드 체인 자우 레저를 론치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계약 사이드 체인 뭔가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아주 쉽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XRP 레저에는 소매 부문에서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늘 아쉬운 부분으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체인 계약을 위한 이러한 사이드 체인으로서 자하우 레저를 XRP 레저에 통합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XRP 레저는 스마트 계약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다양한 알트코인과의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소매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하우 레저는 이러한 소유적인 거래나 또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고유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자하우 XRP, XRP 플러스가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XRP 플러스는 XRP를 통해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XRP의 효용성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X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와 SEC 간 소송에서 판사가 코인베이스 기각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을 99%로 본다고 합니다. 현재 코인베이스가 SEC 기소에 대해서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법학자, 업계들의 법정지원자 브리핑들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튼 변호사는 기각이 될 확률이 99%로 본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또한 토큰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인베이스 승소 확률은 최소 25%는 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스테이킹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기소에 대한 기각이 거부가 되고 또 스테이킹 문제에 있어서 코인베이스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당장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스테이킹 서비스가 코인베이스 내에서 이더리움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타 암호화폐들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축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스케일 소송권에 대한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는 SEC의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 신청 거부 여부와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의 진행 상황이 중요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와의 소송 담당 재판부에 증거물 목록을 비공개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SEC 국장에 따르면 SEC는 형사기관이 아니고 민사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송을 위한 자료들을 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이것은 법무부 기소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법무부의 바이낸스 기소가 임박했고 증거 목록에 법무부의 수사 내용이 담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이낸스가 이런 이유라면 SEC의 증거물 목록 비공개 제출 승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물 자체가 바이낸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반대한다면 SEC의 의도가 단지 증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바이낸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법무부의 바이낸스 기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바이낸스 미국 내에서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만약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다른 나라의 바이낸스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 이전 트위터가 이름을 바꾸었죠. X가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서 통화 송금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요, 가상자산 결제나 거래에 꼭 필요하고요. 또 암호화폐 거래소, 원래 결제 업체 등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 내에서 31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류의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X는 해당 라이센스를 하게 되어서 전 세계 수백만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전송이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늘 이야기했듯이 엑셀을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결제 송금도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라이센스는 그런 비즈니스의 아주 작은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트위터가 어떻게 탈바꿈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에 대한 승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횡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가 비트코인의 긴 박스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출구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현물 ETF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언제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확실히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서 믿을 구석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7월 9인 대상 일자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년여 최저 수준으로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던 상황과 달리 지금은 은행 내 유동자금, 즉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내일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과 함께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지 혹은 한두 달 지켜보고 추가 금리 인상을 할지 혹은 고금리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유지해갈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